자영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사례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요. 지난 20년간 해온 특기를 살려 음식점 창업을 고민 중이라는 나이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중소푸드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음식 메뉴를 연구하는 연구 전문직이었고 지금은 퇴직한 지 몇 달 안 돼서 쉬고 있어요.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은 음식점 창업입니다.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정도만 벌어도 좋겠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그동안 연구한 음식들도 편의점 베스트셀러가 된 경험도 있고 해서 음식점 창업을 해보려고요. 그런데 창업은 처음이다 보니 무엇보다 세금, 그중에서도 절세하는 방법을 무조건 알아야겠더라고요. 절세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마포의 한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 비용으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에 어느 게 세금이 덜 나오나요? 우선 창업 비용이 1억 정도라고 할 때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과세자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예상 매출액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하셔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연간 예상 매출액이 초기 비용보다 많다고 예상이 되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 공동사업자로 할지 직원으로 채용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세금 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우선 사업장 기준으로 전체 소득 금액이 한 명에게 귀속이 되는 것보다 공동사업을 통해서 각자의 지분율대로 각각 귀속이 되면은 소득 금액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줄어들기 때문에 1인 사업장일 때보다는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남편분을 직원으로 등재를 한다고 하면 직원분의 급여에 따라서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에 대한 사대보험 납부 금액까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의 20%가 넘는 음식점업. 걱정도 많기에 유동인구는 많은지, 월세는 적절한지, 동네 상권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마치고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까지 개설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일만 남았네요.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그런 건 세금으로 포함이 되나요? 전체 금액이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테리어나 비품 등등 각 고정자산 항목에 따라서 정해진 내역 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비용 처리가 됨으로써 종합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직원이나 알바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럼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급여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하면 안 될까요? 물론 한 번에 하면은 당연히 불이익이 있고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4대 보험 신고를 할 경우에 일정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인건비 신고 같은 경우에도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 경비 처리가 중요하다는데 비용 처리, 경비 처리를 잘하면 절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금액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입을 하는, 즉 매입 금액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 금액의 대부분은 이제 음식점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제 식재료를 산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주방기구, 비품 등등, 그리고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용직이든 아니면 4대 보험이든 이런 것을 누락하지 않고 잘 신고를 하는 게 필요경비를 채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매장 운영은 물론 손님을 응대하고 수입과 지출도 관리해야 하고 직원과 배달만 신경 쓰면 될 줄 알았더니 가장 큰 복병인 세금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내는 세금은 많은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나이래 씨처럼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시작한다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곁다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법은 우리 부가세법은 어쨌든 1년 동안의 매출 금액이 8천만 직전 연도에 네. 8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래 뭐 이 정도 안에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지라고 하는 간이 과세 제도를 두고 있고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는 일반 과세자라고 해서 이런 정말로 생계선을 모두 다 발급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매입보다 매출이 적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온 것보다 판 게 적다라고 한다면 일반 과세자는 그 차이만큼 국가로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장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영세 사업자는 뭐 간이과세자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설사 간이과세자를 할지라도 일반 과세로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전체 주제인 절세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 매출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 이상이면 일반 과세, 그리고 이 이하면 간이 과세. 그런데 각각 다 장단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차이가 뭔지 추가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일반 과세자 말씀드리면 일반 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절세를 하려면은 매입을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 받으면은 네. 그 매입액의 10%를 그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납부과세에서. 그래서 그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매입 대금을 결제를 하면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 음식점 대부분이 배달 앱을 사용하잖아요. 배달비는 음식점 소득이 아니지만 음식값에 포함이 되어서 소득으로 잡히니까 소득세가 올라서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음식점 사업자한테 입장에서 배달료는 경비가 되는 거고 네. 배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자기 사업 소득이 돼가지고 또다시 세금을 내야 되지. 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딱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무언가를 사고 팔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모두 다 세금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음식점에 갔다가 이번 절세편을 준비를 하면서 사장님은 혹시 어떻게 절세를 하고 계신지 여쭤봤더니 농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농산물을 사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되는 건가요? 예, 원래 부가세를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은 그 농산물을 살 때 부가세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음식점 매출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는데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농산물이더라도 매입 금액의 6에서 9% 정도는 매입세액을 주지 않았어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음식점 사장님들의 편의를 봐준다. 네. 라고 보면 되겠죠? 예, 부가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께서 혹시 덧붙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네. 내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보다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책상도 사와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자칫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좀 미리 좀 네. 하는 거 그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만 미리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혜택을 절세를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